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는. 누가 돌아가시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저주잖아. 그런 저주를 퍼부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본인 단명수 있어요 이럴 순 없잖아. 얘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딜레마가 걸려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오픈을 안 해야 되는지가 엄청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힘든 일 있을 때 연락을 해라.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실 다행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랜만이네요. 네. 네. 선생님 사실 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점집에 가면 왜 나쁜 말만 할까? 혼내키고. 제가 무당이 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오셨어.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있어요. 선생님, 저 사고수 안 보이나요? 저 건강은 어떤가요? 막 이런 거 물어보셔. 그런데 만약에 사고 날 게 보여, 그러면 차 조심하세요 라고 말은 해주겠지만 대부분 거의 다 맞는 말이거든. 차 조심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차 조심해야지. 네. 그리고 내가 그걸 일러준들 차를 안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길거리를 배회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때 어떤 손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점집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차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소심해가지고 거의 2달 동안 밖을 안 나갔다는 거야. 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사고 날까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딜레마야. 이 얘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딜레마가 걸려요. 그리고 또 어디가 안 좋아요 물어봤는데 본인이 좀 장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요, 장 검사 좀 받아봐요 이랬어. 그런데 아무것이 않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 이쪽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다고 나오면 뭐야, 무당 전부 다 틀렸네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장이 안 좋아요 그랬는데 괜찮은데도 그거 너무 신경 쓰는 거야. 진짜 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안 좋으면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던 병도 생길 판이야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저는 무당을 하면서 제일 이게 수위를 조절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이런 말을 한 적 있어. 막 누가 오셨어. 근데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고 향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막 내가 막 소름이 돋고 향냄새가 나고, 그래서 혹시 집안에 상담한 적 있냐, 최근에, 그건 최근이거든, 향냄새까지 나면 최근 상담한 적 있냐 물어보니까 없대. 그럼 이제 더 문제인 거야 이제. 그런 세상에 당하고 오신 거면 차라리 난데 앞으로 당할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걸 말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를 엄청 고민해요. 왜? 내가 말을 해준 적이 있고 안 해준 적이 있어요. 말을 해드렸더니 손님이 문자 왔잖아, 구구절절이.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펑펑 온 다음에 조만간 집안에 상이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저일까요? 남편일까요? 뭐 애들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막 난리 났어.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누구라고 딱 집어서 차라리 말해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무당이 함부로 누가 돌아가시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저주잖아요. 그런 저주를 퍼부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돌려서 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상복을 입을 일이 있겠다든지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3년이 너무 살얼음 판이잖아, 인생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말해줘도 문제고, 또 말을 안 해줬는데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또 원망해. 왜 말 안 보였냐, 왜 안 말해주느냐.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오픈을 안 해야 되는지가 엄청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긴 하네요. 네, 그래서 차 조심해 그랬다고 진짜로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성향적으로. 그러면 졸지에 이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뭐도 못 하는 수가 또 생기는 거고, 또 차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또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서 사고가 또 안 나면 또 물어봐, 왜 또 사고 안 나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요. 되게 애매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너무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 3일 정도 너무 멘탈이 나갔었는데, 저희 손님 중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너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니 꼭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형사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형사분이
혹시 누구 아시는 거야. 근데 제가 손님들 이름 저장 안 해놓으니까, 그리고 점을 한 번 보고 가신 분이라 기억을 못 하죠. 그래서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뭐 어디 형사래. 속으로 보이십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시 몇 분에 통화 목록에 이분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은 게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믿음이 가잖아. 봤더니 진짜로 있는 거야, 내역이. 그래서 부재중, 저 워낙 전 볼 때 저 매니저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다 처리를 하니까 전 볼 때 거의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제가 못 받았다. 근데 그분 딱 전화번호 누르고 문자 내역을 보니까 막 예약을 해서 다녀가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보였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힘든 일 있을 때 꼭 연락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형사분이 마지막 통화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으면 이분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그러지 마라. 우리 남편이 주위에서 이제 막 그러지 마라. 네 탓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제 탓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거의 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아도 너무 네, 그래서 무당을 하고 나서 좀 많이 안 좋은 얘기를 최대한 돌려서 말해주는데 본인 단명수 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본인 곧 죽겠어요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딨어요. 그래서 무당이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오픈을 안 해야 되는지가 너무 헷갈렸지만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너무너무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강했었기 때문에 정신과를 꼭 가보셔야 되고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되고 설명을 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정말로 삶의 끈을 놓으려고 작정하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통화를 하는데 은연중에 점사 중에 본인 아무리 용서봤자 죽을 수가 없으니 정신 차리고 살으세요 이런 말이 갑자기 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죠, 손님이 전화하다가. 근데 그런 식으로 삶의 끈을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해주면서 나 형사분한테 또 전화 받으면 나 진짜 무당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곧 돌아가실 분,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자살하실 분들 이런 분들 느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신신당부를 해도 그래서 그건 제 잘못이죠 뭐.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말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선택권을 좀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본인 곧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곧 돌아가실 수 있어요 본인.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곧 이런 단명수가 보인다. 네. 하지만 이거를 뭐 극복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약간 나중에 좀 희망적인 그런 솔루션 같은 거를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막 이렇게 뭘 하라 막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집을 막 다니셔가지고 막 굿도 하고 막 돈을 몇 천씩 쓰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아니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한다. 안 좋은 소리를 나한테 들었기 때문에 왜 점집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꽂히면 진짜 점을 여러 군데를 보게 돼요. 이 선생님 말이 맞는지 이게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거든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점집을 막 다니셔. 그래가지고 결론은 확 혹한 데 가가지고 정말 몇 천씩 쓰고 또 펑펑 와서 울고 나한테 혼나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참 그게 고민이 될 때가 많지만 사실 근데 진짜 용암무당이면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맞죠. 네, 그렇지만 또 돌려깎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듣는 무당집에 가면 흔히 듣는 뭐 차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뭐 돈이 새는 게 보여요. 이런 건 당연히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돈을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잘 생각해봐. 내가 안 좋은 얘기 들었을 때 나 말고 딴 사람한테도 들었을 법한 얘기들이면은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돈이 샌다? 다 되지. 차 사고? 다 나지. 몸에 칼 댈 일 있다? 다 되지. 수술 한 번씩은 하고 살잖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단지 그거를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린다기보다는 너무 집요하게 그거에 꽂혀있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 정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